세계에는 여러 나라의 언어가 있습니다. 그런데 그 여러 나라 언어의 뿌리가 과연 있을까요? 자, 있습니다. 그 세계 여러 나라의 언어의 뿌리, 저쪽 기독교, 유대교 쪽의 그 신화나 전설로 보아도 바벨탑이 건설되기 전에는 전 세계가 하나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었다 그러거든요. 자, 그리고 지금 또 여러 유튜브 보면 뭐 스페인어라든지 영어라든지 그 뿌리가 한국어였다는 것이 하나 둘 밝혀지고 있어요.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은 이제 서로 전쟁이라든지 국경이라든지 이런 것이 확실하게 그 성립이 돼 있어서 다른 나라를 이동을 하려면 여권이 있어야 되고 뭐 비자가 있어야 되고 복잡한데, 과거 지금으로부터 한 4천년 5천년 전으로만 가더라도 국경에 국경선이 어디 있고 비자가 어디 있고 여권이 어디 있습니까? 그때는 유목 사회가 이제 있었다고 하잖아요. 뭐 실크 로드라든지 이런 거 보면 그냥 갈 수 있으면 가는 거예요. 다른 나라에. 지금처럼 지리적으로 멀다고 해도 시간이 걸릴 뿐이지, 지금 하루면은 비행기 타고 가지만 그때는 이제 뭐 몇 달 걸렸겠죠. 뭐 낙타를 타든지 뭐 말을 타든지. 대신 국경이라는 게 개념이 없었어요. 그냥 유목민들은 이리저리 그냥 풀 따라서 가면 그것이 그냥 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 과거에는 전 지구가 육지로 연결이 돼 있을 거라고 본다면 누구나 다 여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유로운 왕래가 가능했다. 바다가 있더라도 배를 타고 자유롭게 왕래가 가능했다. 그렇다면 그 고대에는 하나의 단일 문명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. 그랬을 거고, 이치적으로도. 자, 그랬을 때 그 하나의 언어가 과연 어느 나라 언어냐? 자, 역추적으로 해볼게요. 바벨탑이라고 들어보셨죠? 그 바벨탑이 모양이 뭐라고 생겼습니까? 피라미드랑 똑같이 생겼죠, 거의. 그 밑에는 사각형이고 위가 이렇게 뾰족하고 옆에서 보면 삼각형이에요. 자, 이 모양을 보면 어느 나라가 생각이 나죠? 원방각의 한국이죠, 한국. 자, 밑에 네모 피라미드가 밑에 사각형으로 된 거는 지방을 형상화한 거예요. 지방, 천원지방, 원방각의 한국의 그 이제 철학을 나타내는 도형인데, 천원지방 그걸로도 알 수 있죠. 하늘은 원만하고 땅은 방정하다. 그걸 도형으로 나타내면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나다. 이렇게 이제 그 방정하다를 기하학적으로 표현을 하면은 이제 지수는 2가 되는데, 그 2를 짝대기 두 개를 아래 위 양옆으로 놓으면 사각형이 나오죠. 그래서 천원지방의 사상을 가지고 담고 있는데, 그리고 이제 각 삼각형은 인간을 상징을 해요. 천일, 지, 인, 삼 숫자로. 자, 그래서 피라미드가 보면은 아래는 네모나고 옆면에서는 세모나죠. 그게 한국의 그 천부경 사상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. 삼일신앙, 그 삼신일체 사상, 삼신신앙을 수학으로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. 바벨탑도 그렇고 지구랏도 그렇고. 자, 그러면 그 모든 문화는 어디서 나왔다? 한국에서 나온 거예요. 그래서 실제적으로 세계 최초의 피라미드가 우리 한국에 있어요. 그러니까 지금의 한국이 아니라 중국이죠. 예전에 한국 땅, 배달시대, 환국시대, 고조선시대 한국 땅. 그래서 지금 그 중국의 서안이라고 하는 곳에, 지반이라고 발음을 하나요? 그쪽에 보면 중국의 세계 최초의 피라미드들이 지금 많이 있어요. 자, 그러니까 우리 문명이 전 세계로, 피라미드 문명이 전 세계로 퍼져나갔죠. 자, 당연히 우리나라의 언어가 퍼져나갔을까요? 안 퍼져나갔을까요? 피라미드를 배운 게 우리나라로부터 배워나갔는데 전 세계가 당연히 우리 언어를 배웠겠죠. 자, 그럼 우리 언어가 전 세계에 못해오라는 이론이 맞네요. 그런데 왜 지금 달라졌을까? 지리적으로 국경선이 생기고 여행이 좀 어려워지니까 시간이 흐르면서 그 지운의 차이에 따라서 당연히 문화도 특색 있게 발전을 할 테고 언어도 특색 있게 발전을 하면서 변화가 됐겠죠. 자, 요래서 전 세계의 모체 언어는 바로 우리나라 한국어고, 한자가 우리나라 그 문자의 기본이에요, 기본. 그것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영어라든지 불란서어라든지 스페인어, 이렇게 지금 언어들을 막 분석을 하니까 다 우리나라 한자가 나오고 우리나라 발음이 나오고 있죠. 예. 그래서 지금 하나씩 증명이 되고 있다. 언어뿐만 아니라 전 세계 문화가 모두 우리나라를 바탕으로 해서 시작이 된 거예요. 자, 서양의 과학과 철학, 그리고 의학, 천문학, 이 모든 게 다 우리나라에서 시작이 된 거거든요.
자, 그래서 서양의 의사들이 상징으로 삼고 있는 게 그 뱀이 또아리를 틀고 있는 지팡이죠. 그게 복희 여화도의 그 몸뚱아리, 그거를 상징으로 삼은 거고, 그 다음에 프리메이슨이나 일루미나티 이런 사람들이 자와 컴파스를 상징으로 삼고 있잖아요. 그게 복희 씨로부터 자와 컴파스가 전수가 된 거거든요. 수학도 마찬가지고 복희 씨로부터 수학이 서양에 전파가 된 거예요. 그러니까 프리메이슨이나 일루미나티 이런 사람들이 바로 복희 씨와 여화가 들고 있던 자와 컴파스를 전수받고 그거를 고맙게 생각해서 그걸 자기들의 상징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. 자, 광명회. 일루미나티가 광명회라는 뜻인데 그 광명회가 바로 우리나라 환웅시대, 환인시대, 고조선시대, 부여시대, 고려시대, 조선시대 모두 우리나라의 국명이 상징하고 있는 게 광명이에요. 광명, 빛. 우리나라를 백의 민족, 백의 민족이라고 하죠. 흰옷. 왜 흰옷을 강조할까요? 우리나라가 광명의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